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계속해서 받고 자유시장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 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50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BS 가요무대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도비 보조금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급 사업에 2017년, 2018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반환 관련 국도비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과 도비 간 2,200만 원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문화 그림 및 야외 무대 관리에 하대 야외 무대 고화질 CCTV 설치로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스마트 도시가 설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진주 시사 편찬 자료 구입은 시사 편찬 용역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자료 구입비 추후 진행에 따른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자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공모 선정으로 경남도민을 위한 베리어 어플리 음악회 개최 지원 사업비 전액 도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팽거 3택지 보존 유적 관리에 팽거 유적지 보수공사 준공 일정 조정에 따른 채용 사유 미발생으로 팽거 3택지 보존 유적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전액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항토문화재 자료 수집 기정사례금 및 항토문화재 구입비에 기정사례 및 자료 취득 미발생으로 각각 4천만 원,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진주학 연구사업 지원은 단연간 연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비를 삭감하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장애정 아래채 전면 해체 보수공사 사업비 부족분을 도비 시비 각각 50% 2,8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백성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웅 의원입니다. 240페이지. 지금 우리가 도비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그 경남 도민 예술단 순회 공연 이게 지금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도비를 받았는데 이게 성질이 어떤 음악계 성질이 어떤 겁니까? 그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애인 예, 예. 오케스트라. 거기 경상남도 경상남도에서 공모 선정을 받아가지고 예. 희망 이룸이란 오케스트라가 진주시에 공연을 하고 싶다 해서 우리 시에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 이 공연을 할 거다 그죠? 예, 예. 장애인 오케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행사를 하시는데 정확한 이 성질이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예.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실. 예, 박미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KBS 가요무대 지원 도비 지원된 부분이 삭감이 됐다 그죠? 예, 예. 네, KBS 가요무대 우리 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KBS 진주 방송국이 통폐합됐습니다. 통폐합돼서 진주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을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진주 서울 본사에서 집행함에 따라 이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고 행사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도에서 이렇게 지급이 예산이 지원이 됐었고 반납이 되지만 또 민간 이렇게 보조됐던 금액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는 2억 8,7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행사를 마치고 나서 KBS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매년 코로나 제외하고 매년 가요 무대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보다는 우리가 가요 무대에 대한 접근성도 참 적극적이고 특화 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PD라든지 총괄 담당자가 KBS 측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특성화하는 방법 등을 갖다가 KBS하고 우리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 경제성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가요 무대를 하면은 홍보 10월 축제 하기 때문에 이 가요 무대가 국외로 한 120여 국에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또 10월 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진주시에 10월 축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또 하모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축제, 문화 그런 것을 소개하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주시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네. 계획이 또 있다 하면 예. 좀 더 물론 기간도 그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좀 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다시 그 고민하고 그렇게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 진주시사 편찬 어디 240페이지에 평그 유적지 인건비 삭감 시에 사업 추진에 혹여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지금 2차 사업이 예. 내년 준공이 3월에 준공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준공하고 나서 그 기간제 그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예, 사업 예.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명 한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이 유적지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11억하고 2차 8억 지금 사업을 갖다 1차는 준공이 되고요. 2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예. 준공할 계획입니다. 3월 준공되고 나면 기간제를 이제 그때 모집을 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문화예술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예산업 육성 지원에 공예문화산업진흥의 수당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2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상품 신청 대행 용역비는 신청 실적 저조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에 오수 처리 유지 관리비는 오수 시설 직접 관리로 대행 용역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 및 폐강 등의 이유로 기타 보상금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 테마마을 운영에 숙박시설 예약을 위한 별개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진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절감된 예산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개관 연기로 인해서 유등전시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98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7,3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 반환금 913만 4천 원, 시비 보조금 반환 1,598만 7천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고 목공예 전수관 수강료 반환 건수가 감소하여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지금 유등 전시관이 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건축물 그러니까 외관은 다 준공이 되었고 그 내부 시설 그러니까 저 전시관을 이제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넣는 그런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 개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그 업자가 부도가 네네. 나서 네. 그때부터 진행 상황이 지금 사업이 진행률이 어느 만큼 되고 있고 네. 그 사업권은 다시 사업자는 탄탄한지
여러 가지 그러한 진행 사항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 올해 이제 그 계약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지급된 선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으로도 반영을 했고 지금 이제 그 뒤에 그 선정된 업체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네. 선정된 업체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그 뒤에 선정된 업체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하고 있던 업체의 그거를 그대로 그 개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로 해서 예, 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냐고. 수의 수의로 수의 그냥 계약이- 하신 네, 겁니까? 네, 네. 수의 계약으로. 네. 그 심의가 필요했을 거잖아, 그죠? 네, 네. 그 심의를 누가 하셨나요? 아, 그거는 그 업체 이제 선정을 위해서? 계약 회계과에서 계약 절차에 따라서 예, 심의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그 나머지 사업분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억 3천 정도 예, 됩니다. 그 업체가 어디 지역 업체예요? 우리 지역 업체예요? 그 해당 업체 아, 그 업체는 그 서울 업체인데 저희가 이제 몇 개의 업체를 제안을 받아서 예, 그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보고 들어와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그 파악이 못된 알겠습니다. 상태인데 사실은 네, 여기가 정말 우리 이게 완공이 되면 유등 상설 전시장으로 해서 지금 네. 우리 유등 테마 공원이랑 정말 우리 이번에 오픈이 됐다면 네네. 우리 축제 때 네. 참 좋았을 진주의 랜드마크가 됐을 너무 좋은 관광 상품인데 네네.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네네. 물론 우리 관광진흥과가 다는 아니지만 언제나 모든 다른 과랑 회계과든 어디든 진행되는 과들이 항상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연계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알고자 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늘 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저희 상임이다 보니까 네. 제가 질문을 더 드린 네네. 거고요. 네.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네. 빨리 마무리가 잘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에 정말 랜드마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성을 이상입니다. 다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정용학 의원입니다. 우리 그 중간 242페이지 중간쯤에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예산업 육성 지원에 전통문화 상품 선정 신청 대행 용역에서 네. 이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이 그 감액을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네네. 내용과 네. 어떤 몇 건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게 왜 감액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액분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아, 예. 그 전통문화 상품 선정 신청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예, 예, 예. 드리면 실제로 저희 공예인들이 여러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또 그분들이 공예는 일단 생활하고 같이 바로 연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작품들을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판로가 좀 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달청에 이제 등록을 해서 그 등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공인협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공인들 대상으로 그 조달청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고 실제 그 등록을 하려고 하면 우리 그 작가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대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 그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의 그 조달청 등록 대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니까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네. 전통 공예를 갖다가 이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지가 되는데 네. 이게 조금 뭐 은장도라든지 내나 그런 우리 공예 전통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네네. 예, 그런 분들 조금 더 이 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 가지고 좀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네.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 네. 예산을 다 좀 쓸 수 있도록 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그러면 은장도라든지 이런 데 전통 그 공예가 거기 조달청에 만약에 되게 되면 그 실적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팔로. 언장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언장도라는 거는 예를 이제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지. 근데 저희가 이제 등록은 했지만 아직 구매까지 연결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된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예품을 누군가 구매를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누구에 연락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를 또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어쨌든 그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그러면 언장도 말고 우리 농계 가락지, 네네. 연가락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시에서 나가는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보통 실크 쪽으로 네. 실크하고 우리 뭐 장생 비누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네네. 나가고 있는데 네. 이 농계 가락지를 좀 더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농계 가락지도 진주를 상징하는 네. 반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우리 공예품 네네. 공예인들의 힘든 상황도 있고 또 네네. 진주를 알린 데는 네. 이번 또 1박 2일에 농계 가락지가 나오고 이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겸 네. 그런 쪽으로 활용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이제 농계하고 함으로 지금 있는데 사실은 이제 농계 가락지나 이런 부분을 그 옛날에 이제 뭐 많이 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이 크게 활용되지는 못했던 점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농계 가락지도 예,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의원들이 8대 때는 또 가서 현장에서 이 가락지 만들기 체험도 참여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진주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상품화를 해서 좀 더 전달이 일반인들한테 전달을 네.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상품으로 활용이 되다 보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계기 되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네. 목공의 전수간에 네. 오수 처리 유지 관리비가 네. 이게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전수가 이제 오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막히면 이제 그 대행 업체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실제로 뭐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해보니까 크게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수 처리를 하는데 뭐 막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비용이 상황이기 필요하지 때문에 않게 네네. 우리 자체적으로 네네.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200만 원이 정액된 39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대 행사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일부 읍면동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도 19건의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 개최 취소로 인해 1억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자식 배구 대회 또한 코로나19로 대회 개최 취소로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지원 금액 정액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배정을 반영하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7,400만 원 정액된 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공공체육시설 청소 및 관리 인부임으로 9천만 원 감액하여 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역 인원수와 일수가 불가피하게 줄어들어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영화제의 사업 종료 후 낙찰 잔액 및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1억 2,300만 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에 따라 내시된 기금 5억 원, 도비 3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공술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의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야구장 펜서, 본부석,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읍면동 체육대 행사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읍면동이 총 예산이 얼마죠? 이게 체육대 우리가 1억 4,500이지요. 예, 기성액이. 예. 그래서 8,500만 원을 이제 그 집행을 하고 6천만 원이 지금 이제 삭감됐다 그죠? 예. 그 삭감률이 상당히 그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자체에 몇 군데를 체육대회를 안 했는지 그 총 30개 읍면동입니까? 거기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집행을 안 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개최한 데가 15군데, 15군데. 미개최가 15군데, 그럼 뭐 한 군데 개최할 때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500만 원. 500만 원이요. 그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체육대 원래 이제 읍면동에 보게 되면 한마음 체육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갱노잔치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체육대 그 다음에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섞여가지고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체육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러면 여타 사정으로 해놔가지고 그 읍면동 그 전체의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걸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분리해가지고 갱노잔치 뭐 갱노잔치 해가지고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거에서 기정액이 400만 원,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최하는 이제 체육회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 단체에서 후원이라든지 이렇게 기금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그 다른 경로잔치라든지 한마음 체육대를 못 하더라도 어떤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 읍면동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회의해서 네. 그리고 뭐 체육 행사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통 보니까 예 보통 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요구사항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주최 측에서 경로 행사 또 이렇게 체육 행사 같이 하려고 하니까 예. 저희들이 뭐 체육 행사만 하라 이 이야기를 못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진주시에서는 체육회에서는 그 체육진흥과에서는 다른 체육대회 준해 가지고 집행은 가능한데 예, 자기네들 요구만 하면은 뭐 그렇게 가능하죠. 그러면 보통 읍면동에 보게 되면 이제 체육진흥회라든지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에 있습니다. 예, 체육회에서 보통 주관을 해가지고 이 행사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럼 꼭 체육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청년회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많이 주관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집행이? 예, 예. 그러니까 청년회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어떤 이제 그 읍면동에서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읍면동에서 이제 그 단체들이 합의가 된다면 노인에서 해도 되고 이제 뭐 방범대라든지 그 청년회라든지 주관은 예. 아무데나 할 수 있다 그죠? 뭐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육 행사만 한다면 예. 그런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읍면동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꼭 한마음 이거 이제 같은 행사를 해야 주는 거로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본 의원한테 우리가 주관을 하고 싶은데 혹시 해도 돈을 주는지를 한번 질의를 해달라 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그 집행 요 이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까지 올해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다 끝나고. 예산 결산 중에 그러니까 한 달 남아 있는데 좀 아쉽긴 아쉽는가 보네 그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률을 좀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도 꼭 요 면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같은 행사가 아니더라도 체육대 행사만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과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걸 좀 인식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님. 네, 과장님. 그 244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제가 그 얼마 전 업무 보고 때에도 여기 이걸 관련해서 짚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는 곳이고 또 반납이 또 많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 예, 네.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 등이 이제 하고 행사를 안 했던 부분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몇 회 정도의 그 행사가 개최가 되어서 지출이 되고 몇 회 정도의 그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건지. 지금 개최된 게 47개 대회, 네? 47개 대회가 개최됐고 네. 20개 대회가 지금 추경예산 삭감에 반영해서 지금 하는 거고 개최 예정이 11개 대회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이달 그 12월까지요. 예, 개최 예정이 예, 개최 예정이 11건이 남아 있고 예, 개최되지 않을 것이 20개 정도고 예, 현재 올해 개최됐던 게 47개의 예. 행사고 우리 여기 체육진흥과에서만 이루어진 행사다, 그죠? 어차피 우리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네네. 하는 거니까 다 네네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업무 보고 때는 사실 그 우리 시장기 배 그 부분만 제가 그 궁금증을 잃었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협회와 시장기 이 대회의 이 내역을 좀 전체적인 부분을 내역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용학 의원님 말씀하신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우리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금 후반으로 밀리다 보니까 계속 체육대회니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만약 체육대회에 우리 읍면동굴의 지원비가 한 동에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만 원. 그걸로 가지고 막상 읍면동에서 개최하려면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좀 부족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다른 체육대회, 경로잔치 막 이런 걸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화행사랑.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 돈들을 합쳐가지고 하면 좀 많은 동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참여해서 그렇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무난하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차라리 이걸 우리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차라리 이게 지금 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등 세 군데가 합쳐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이걸 차라리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행사를 하느라고 다른 봉사도 많지만 이런 행사 때문에 쏠려가지고 늘 물론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각 읍면동의 뭐 주민들이나 또 읍면동장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 또 봉사단체 회원들의 의견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이걸 뭉쳐가지고 차라리 제대로 된 주민 화합 자리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파트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서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게 주도적으로 할지 그게 또 중요하고 이게 뭐 체육회 예를 들어서 체육회 있고 또 봉사단체 있고 뭐 이렇게 경로잔치 있고 이런 사실은 예산이 모아서 하는 거는 별로 애로사항이 없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도 뭐 괜찮은 생각이지만은 예산 부서가 다 각기 다르고 예.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도로 모아서 하는 건 또 조금 물론 네, 각 지지에 부서별 예산 집행 뭐 기준이나 예산 편성 뭐 기법상 또 검토도 해보셔야 되겠지요. 물론 그지에 그렇지만 또 읍면동의 의견도 또 물어봐야 될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줄은 압니다. 알지만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일단 이런 다른 봉사도 많지만 이런 행사가 그러니까 돈 500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화행사 같이 겹치고 또 더불어 때로는 또 경로잔치까지 전체가 이 비용이 합치다 보면 제대로 된 잔치 하나가 주민의 하나가 되는 자리가 마련될 수가 있는데 조금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그런 한 번쯤 다시 여러 가지 이 부분들 예산 집행 기준이나 뭐 편성 기법 등 여러 가지 한번 검토 다른 국가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국장님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들 그 지원하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행사로 300만 원,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500만 원, 경로행사로 100만 원 해갖고 900만 원인데 내년에 그 아마 문화행사를 100만 원 인상해갖고 총 1000만 원으로 저희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이 주관단체 이 행사를 어떻게 연초에 논의합니다. 이 전체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합치갖고 위원장님 말씀은 합치갖고 운영을 하고 하고 있고 읍면에 별도 체육회 있는 데는 운영을 별도로 하는 거 모르겠지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을 세 가지 예산을 섞어갖고 체육회, 경로잔치, 그다음에 문화행사를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정용학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이 주관단체를 하는데 특정한 단체에서 자기들만의 체육대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을 어차피 전 시민이 봉사단체 협의회나 읍면동에 어떤 단체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갖고 주관단체를 정하는 건 관계는 없지만
그걸 일부의 그 단체만을 위해 체육대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아까 15군데가 지금 체육대회를 개최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문화행사는, 그럼 국장님 문화행사는 했고 지금 안엔 체육대회만 안 했다는 겁니까?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그 10월 달에 네. 시민체육대회 할 때 읍면동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예. 가능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추진해 갖고 시민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읍면동 직원만의 그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관 단체, 봉사 단체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아마 좀 실적이 저조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 전 읍면동에서 바뀝니다. 그 읍면동장 회의 때도 시장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능한 문화행사나 그 체육행사를 그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자료 개최하고 안 한 그 자료들을 우리 전 의원님들 한 배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정용 의원님. 예, 뭐 국장님 답변 중에 약간 좀 의견이 달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 저 읍면동 체육회 사무국장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금액보다는 좀 다소 예산이 작았습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900만 원은 맞습니다. 맞고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주는 돈,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돈, 그 다음에 또 행정과에서 주는 돈 100만 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900만 원을 맞춰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개최하는 거는 맞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젊은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돈을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 범위가 문화 행사하고 다 많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봉사단체하고 회의를 했을 때 올해는 시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문화 행사하고 경로단체는 못 해도 우리가 그 운동장 빌리가 전 면민들이 체육대회는 한번 했으면 참 아쉽다.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육회라든지 봉사단체 이제 협의할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 4천만 원, 3천만 원 일이 들기 때문에 원했는데 이 지원을 받아가 500만 원 하고 자기들 기금 조금 하게 되면 그래도 운동장에서 뭐 땀은 한번 흘릴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을 갖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체를 갖다 특정 단체에 바르게 살기 단체의 체육대가 아니라 바르게 주관은 이제 진주시라든지 이제 면에서 하고 주체를 갖다가 어떤 이제 특정 청년에서 하면서 전 면민이 체육대회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하루 그냥 땀 흘리는 그런 이제 그걸 계획하는 거지 어떤 특정 단체가 우리만의 체육대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0만 원이 정액된 34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골목시장 박람회 홍보 부스 및 홍보물 제작에 편성되었던 2천만 원은 박람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농계시장 아케이트 북편 환경정비공사에 특별 조정 교부금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옥봉루, 대봉 셋들센터,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공모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희망상가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2억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위탁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 지원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반환하고 46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자 코로나19 피해 감면 지원 추진에 따른 세입 감소로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49페이지에 마을 활동가? 예, 마을 활동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요? 활동가가 있습니까 지금? 마을 활동가가 성북지구도 있고 강남지구도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성북지구가 없나? 응모자가 없었나? 아, 예. 제가 잘못 좀 알았습니다. 네. 마을 활동가를 우리가 모집하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 중에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모집을 못했다고 합니다. 마을 활동가란? 예, 활동가란 네. 그 도시재생 사업은 현장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네. 사업장별로 네네네.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현장 지원센터 직원들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고 하드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할 때 그것을 좀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적정한 주로 이제 지역 주민의 주민 전하는- 중에서 네. 그냥 전업 일터가 아니고 파트타임 일터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활동 보상비는 나가고 예, 예. 좋은 시스템인데 지원자가 없어요. 다 자기 생업들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이게 뭐 8시간 근무제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임금도 좀 안 맞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좀 잘 발굴 예. 해서 예. 함께 제대로인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성흥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248페이지 우리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그 우리 공공운영비가 옥봉루하고 대봉 휘봉 셔틀마을인데 그 우리가 기정액보다 예산이 상당히 그 지금 거의 뭐 마비된 상태인 것 같다고죠 지금 현재.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도시재생 과장님께서 이 지금 취약이 되어가 있는 이걸 어떻게 셔틀마을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보관이 없습니까? 셋들마을은
사실은 거점 시설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고 예, 시설을 갖추긴 했지만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활성화시킬 방안들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이런 사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당초 우리 LH공사에서 정말 그 돈을 갖다 막강한 100억이나 투자해서 옥봉과 비봉을 해서 정말 주민들은 그 당시 기대가 컸거든요. 엄청 컸는데 그 시간이 지원해 주는 그 시간이 경과하고 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동네 흉물로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지금 뭐 수도세, 전기세 그것도 건물 전체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그거만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부족하게 돼지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 자체도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상태. 또 막상 본의원도 아무리 안을 내도 지원 사업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태가 지금 놓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지금 돈을 여러 100억이나 들어가지고 해놓은 이 사업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좋은 안을 내서 다시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를 맹글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게 조금 연구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취약되지 않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뭐라 해야 되나 도와주시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하든지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보다 도시재생 사업을 먼저 했던 시군의 사례 중에 가장 좀 발빠르게 대응한 시군이 이제 제주 특별자치시입니다. 네. 거기에서 사후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는데 2021년도 7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지구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가 국가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에 우리도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곧 아마 조례를 좀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좀 공급이 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에 비봉이나 옥봉에 여기에 지금 그 나름대로의 집행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을 따나 정말 제주도라든지 어떤 개նակ이나 좀 갈 수 있도록 개նակ을 가서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내년도는 그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미경 의원님. 네, 과장님. 네. 우리 경상 세외 수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467페이지. 우리 재산 임대 수익 그 지하 상가 있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하 상가가 이제 그 코로나 19로 해가지고 공공 재산을 임대하는 사람들은 50%를 좀 임대료를 절감해줘라 그런 방침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았던 금액에서 절반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반을 보충해주는 세입을 절반을 줄이고 그러니까 임차 상인들로부터는 절반을 적게 받고 우리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 회계로 주겠다는 전출금으로 이야기입니다. 대체를 하고. 예. 지금 현재 우리 지하 상가 몇 곳이 참 이거 비어 질문하기도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제가 어저께 한번 가봤어요, 어저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 희망 상가 만들기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2억을 참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보자. 그게 이제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살릴 방안들을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억을 투입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뭐 20억이 날 것이냐.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우리가 주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이 상가의 활성화 에너지로 이렇게 삼을 수 있겠는지
용역기를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속 집행도 해야 되고 해서 용역 기간 중에 있으니까 2억 원을 삭감했다가 내년에 용역이 세워지면 그것을 투입해서 상가를 좀 살리는 쪽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2억 있습니다. 원 예산에 그 반영되는 그 부분을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용역비 얼마고? 2천만 원. 예,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예, 정말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그죠? 예, 볼 살려야 됩니다. 때마다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운영비도 그냥 나가는 거고 제대로인 계획 수립에 용역을 해서 진짜 제대로인 걸 찾아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50% 이제 뭐 절감해 주는 부분들은 참 현실상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지하 상가가 참 암덩어리입니다, 그죠? 어쨌든 용역이든 뭐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예. 청년 허브하우스라든지 또 장애인 문화센터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좀 건립이 되고 청년 인구들이 도심에 좀 투입이 된다면 좀 활성화를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청년 하우스나 뭐 이런 게 예. 사실 우리가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게 맞는데 예. 지금 여기를 접목시키려 하면 길이 멀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만 바라보고 뭔가 사업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그리 같이 하- 노력해야 되는 그리 상황이죠.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들 지하도 상가 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하도 상가를 가게 되면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다음 위에 노상부에 횡단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도 상가를 꼭 경유해가지고 아마 건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제 노상 횡단보도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그 노상 횡단보도를 사용을 하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지하도 상가를 통해서 이제 위에 이제 옛날에는 육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육교 시스템이 없어지고 지하도 상가로 이제 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복귀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이제 그게 이제 그 횡단보도가 완성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펜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 없애지를 못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지하도 상가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내역을 제가 면밀히 잘 압니다. 아는데 사실은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지상의 건널목을 신설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이제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나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 지상의 건널목을 이렇게 폐쇄를 하려고 하니까 지상의 상인들이 또 야단입니다. 너무 민원이 많이 받쳤고 사실은 지금 지상이든 지하든 공실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그 어떤 활성화 대책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지 원도심이 사실은 뭐 지상이든 지하든 옛날에와 의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지상에 있는 임대료가 제가 기억하기로 평당 1억씩 나갔습니다.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상인들도 자기들이 뭐 전혀 영입이 되지 않는다. 지상의 건널목을 존속시켜야 된다. 이리 이야기 되니까 어느 편도 못 들고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진주 대척 광장이 이제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센터 그다음에 청년 허브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되게 되면 반드시 지하 상가를 통해 가지고 중앙시장 그다음에 로데오 거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만이 중앙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 반드시 지하도를 통해 가지고
동선을 확보해 달라. 진주시에서 이번 그 사업에서 큰 틀에. 그다음에 하나는 중앙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횡단보도에 그 신호 주기를 좀 늦춰 달라. 그러면 또 그 횡단보도 자체를 갖다 늦추게 되게 되면 물론 동선은 저희들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겠지만은 교통 흐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허비하게 시간을 갖다가 좀 있으면서 지상에 있는 상권도 좀 어느 정도 좀 살게 되고 그다음에 또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또 빠르게 이동하려고 지하도로 상가를 갖다 거쳐가지고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제가 생각했는데 물론 요즘 슬로시티 해가지고 조금 머무는 핵심 도시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십자를 바둑판으로 쫙쫙 꺼놨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지만 스쳐가는 이미지로 되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달팽이처럼 좀 있다가 나오는 그런 슬로시티 개념으로 일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도움이 된다면 하실 때 어떤 신호 주기를 조금 횡단보도 주기를 좀 늦춰보는 것도 안 좋은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2022년도) 진주성 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예비비로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2021년 문화재 재난 방지 시설 구축 사업인 진주성 방범 및 전기 사업 이자 반납액 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성 관리사업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개수 조정을 위하여 청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청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율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종현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03억 1,953만 8천 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3,585만 6천 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전종현 부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진주성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점검을 위해 자유시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